그러면은 저희는 저희 할 거 해야죠.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궁금해 하시는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 이자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참여 방법을 통해서 전화도 좋고요.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얼마에 사셨어요? 12만 원에 30%. 12만 원에 30%. 예.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산재가 작년 9월 네. 달인가? 작년 9월쯤에 사셨군요. 네네. 아니,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그걸 기다릴 때만 다시 또 10만 원대까지. 본전 좀 위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주식이 처음에 살 때는 한 15만 원, 16만 원 가려갖고 올 3월 달까지 내가 하고 샀는데 예. 6개월 보고 샀는데 가지를 못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사시기 전 6개월 동안은 16만 원 정도 여러 번 이제 갔으니까 이번에도 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10만 원 선까지 내려가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한 9월, 10월 그쯤에 사셨대요. 원금 회복해서 좀 더 수익 날까 하면 빠지고, 날까 하면 빠지고, 이렇게 약간은 좀 약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있죠. 현대중공업 12만 원에 30%입니다.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유기간이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조바심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김윤 전문가님, 이 종목 약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 기간을 보유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9월에 사셨다니까 우선 진입 타점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차트 모습 좀 보시죠. 파동 모양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근데 진입 타점이 일단 좀 잘못되셨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사신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자리에서 사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연마가 필요하실 것 같고 우선은 가장 좋은 점 우리 시청자님께 전화 연결이 됐는데 나는 6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보고 샀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데 좋으신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고민이 좀 된다 이런 평이신 것 같아요. 우선 9월에 생각을 해보면 대외 변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글로벌적으로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상치 못한 자이언트 스텝들을 계속 단행을 했고 그러면 조선업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생각지 못한 대외 변수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그 와중에도 그거에 비하면 현대중공업은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 조선업황이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올해 수주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올해 수주가 작년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 분석을 좀 보게 되면 모두 다 가이던스가 좀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수주는 작년 대비 전년 대비 15% 정도 낮게 잡았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30-40% 낮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이제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선주들이 조금 선박 가격들을 좀 보겠죠. 저울질을 좀 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지금 4척 정도 수주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위산업청과 한 광개토대양 쪽이고 하나는 중남미 쪽입니다. 근데 매출 부분을 보게 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하나는 또 2027년까지입니다. 조선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살펴봐야 되고 올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지금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확인을 했었는데 가장 조선에서 중요한 것은 후판 가격입니다. 물론 철강업체들의 주 수입원이 거의 다 강판 쪽하고 후판 쪽인데요. 최근에 중국산 철광석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철강업체들이 마진 스퀴즈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연말에 후판 가격이 얼마였느냐? 지금 120만 원이었습니다. 톤당. 그래서 110만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10만 원 낮춰주면 LNG 선박 한 대 수주하는데 2억 6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해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후판 가격 인상 조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계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후판 가격이 톤당 20만 원씩만 올라가도 수주 아무리 많이 따와봤자 이제 계속 마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조선업황을 좀 볼 때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좀 지나가고 계속적으로 수주 소식이 돌아오는 시점들을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분기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2분기 때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뭐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은 대장주격이거든요. 그래도 수주잔고가 올해 100% 전망치를 채우지 못할 거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에서 내놓은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지금 나와 있는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조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 확대는 좀 안 되겠지만 최근에 조선이 왜 이제 12만 원 이탈하고 좀 떨어지냐. 12월 28일부터죠. 계속적으로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좀 좋았을 때, 주가 흐름이 올라갈 때 대차잔고가 1,800억 정도였는데 지금 2,200억이에요. 그만큼 이제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고, 지금 공매도도 좀 보시게 되면 쉬지 않고 공매도를 계속 많이 합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많을 때는 26%까지 있습니다. 그 26% 했던 것이 1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때는 좀 멀었고, 그 다음에 외인이나 기관 투자 눈에는 조선의 업황에 비춰봤을 때 주가가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투자 기간을 늘리시던지 아니면 좀 리바운드 과정 때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바닥권 움직임이 나오는데 10만 원을 좀 이탈하게 되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10만 원 이탈하게 되면 다음 라인이 9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장기 투자로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조선을 뭐 장기 투자해서 괜찮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좀 바라보고 한다면 현대중공업도 올해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도 더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2년 정도 더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난 좀 그게 싫다, 주가가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10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좀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모레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CPI가 이제 잘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수 반등에 따라서 리바운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리바운드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 리바운드 목표가는 11만 3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등 시 매도 의견 나왔는데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진단을 그래 하니까 더 이상 뭐 궁금 안 하네요. 원래는 더 좋게 보시고 이것저것 좀 질문을 하시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준 전문가 반등의 목표치 11만 3천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예.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조선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 섹터 업황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은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에는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나요?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먹방다운님, 종목은 한일시멘트이고요. 매수가는 15,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1,3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작년 8월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 8월에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멘트사들은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개발이나 네옴시티 수주 관련 이런 해외 사업으로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호재는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손절을 해야만 할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한일현대시멘트, 아무래도 기억이 나는데 이상형 월드컵에 나와가지고 저도 이 얘기를 봤거든요. 1월 1일 날 쌍용 CNE를 필두로 시멘트 가격 인상 조짐이 좀 있다. 원래 이 부분이 이제 8월부터 예정됐었는데 10월에도 한번 밀렸고요. 레미콘 업체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이 몇 군데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3개 업체 정도가 지금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좀 극렬한 반대에 시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봐야죠.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 인상을 안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건설사에서 잘 허용은 안 해주는데
지금 한일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올해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섹터에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건재자 파트라는. 근데 실적 추정치를 좀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국면에 실적들이 올해 내려가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반토막 기업들이 수두룩벅적하고 정말 올라가는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일현대 시멘트는 올해도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작년에 1200억 찍었는데 올해 16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시멘트인데 10%가 넘어가요.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그 좋게 보는 쪽은 이제 여기는 배당도 후하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솔직히. 네. 네, 뭐 4.7%면 나쁘지 않고 건재재 쪽이니까 뭐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솔직히 없는 쪽이에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닥권 기간 행보라고 좀 보여지고 요즘에 건설업황을 좀 보게 되면 해외 수주 쪽이 괜찮은 쪽들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GS건설이라든지 뭐 금호건설 뭐 이런 쪽들, 삼성엔지니어링 좀 부각이 되던데 국내 건설 경기가 언제쯤 살아날 것이냐. 우선 금리 인상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대출 규제 완화가 좀 있었는데 그 대출 총량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주면 부동산 PF 자금이 조금 풀릴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건설업황이 조금 잘 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밑에 하부업체인 건자재 업체까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가격 인상인데 작년 8월부터 미뤄왔던 시멘트 가격을 올해도 미룰 수 있을 것이냐. 그럴 거면 쌍용 시인에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안 했죠. 지금 1월 1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고민하는 업체들이 좀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올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네. 주가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1250원이 박스권이거든요. 거의 바닥권까지 주가 조정은 다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굳이 우리 시청자님 단가 이제 15,000원인데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보유를 하시다가 리바운드 과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빠져나와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럴 만한 기업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 대비 실적 분명히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손절가는 뭐 올해 계속 경기 침체 국면에 실적이 늘어나는 쪽인데 따로 제시 않고요.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고 리바운드 가격은 우리 시청자님 가격인 15,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고 그때 포트 교체 좀 답답하시면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이 종목 그래서 목표 주가가 15,000원 정도에서 설정이 됐고요. 코드가 300720입니다. 한일시멘트 이렇게 좀 봐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시멘트 관련해서는 또 가격 올린다, 뭐, 얼마 전에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종목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투자하시기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계속 똑같이 힘드세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좀 그러세요? 이제 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도와드릴 종목 어떤 건가요? LX 세미콘이요. LX 세미콘. 그러면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좀 비싸게 샀어요. 13만 원에 20%. 아, 그러셨구나. 13만 원에 20%. 이 종목 오랜 기간 동안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딱 1년 됐는데요. 네. 자꾸 흘러내려갖고, 좀 가가치해서 이제 좀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냥 갖고 있었더니, 네. 손절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은 이꼴저꼴 보기 싫다. 그냥 반등 조금 나오면은 손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세요? 원금 회복될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리겠다. 어떤 쪽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금 가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좀 줄여셔서 시간 네. 투자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연말까지 가더라도. 네, 시간은 괜찮은데 일단은 네. 이 손실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네.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중간에 궁금하신 점 추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LX 세미콘입니다. 이 종목 원래는 실리콘웍스에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계속 좋다 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또 고꾸라지더니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근래 이렇게 약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김인수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LX 세미콘 예전에 실리콘웍스 지금 상태에서도 밸류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도 괜찮고 뭐 DDI 구동칩에 관해서는 거의 1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 구동칩인데 뭐 T콘 쪽도 우리 제어하는 쪽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신사님 말씀하신 뭐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텔레치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있는데 특히나 이제 OLED 쪽, POLED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LX 세미콘이 최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팹립스 업체인데 독특하게 이제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거의 파운드리로 전부 다 찍어내고 있고요. 실적 부분은 작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에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하신 단가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추세가 이제 올라가고 활용 정점을 찍은 상태인데 이제 진입을 하신 걸 보면 16만 8천 원까지 작년에 1년 되셨다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주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때 진입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11만 4천 원까지 주가 조정이 좀 이제 끝나고 다시 주가가 좀 오르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주가 좀 더 15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이제 IB 투자들이나 뭐 이코노미 수석 애널리스트들이 다 틀리기 시작했죠. 작년에 코스피 상단이 3,400선까지 나왔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종목 뭐 실리콘, LX 세미콘 말고도 전부 다 부침을 좀 겪었습니다. 이때 이 부침을 겪을 때 이제 문제가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걱되면 더 안 좋거든요, 결과물이. 그런데 이제 기업의 내용이나 지금 어떤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조금 떨어지는 쪽인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괜찮거든요. 여기는 10% 항상 이상은 찍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OLED 쪽이나 POLED 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이폰 쪽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소비 둔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DDI 쪽이 워낙 이 LX 세미콘이 강세이긴 하지만 과연 그 MS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고 고객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시장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비중은 20%니까 적정히 사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비중 20% 유지한 채 아까 우리 박성장 앵커님이 물으셨던 대로 그냥 버티기 전략 이렇게 갈 것이냐 기업의 내용을 믿고 조금 물타기를 진행할 것이냐 저는 물타기가 더 낫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비중을 30%까지 올려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10% 비중 추가를 할 때 여러 개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간을 한 2월 정도까지 좀 잡아가면서 조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마다 좀 비중 추가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0% 정도 추가하면 제가 봤을 때 단가가 한 11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고 경기 침체 국면이 조금 지나가면서 뭐 OLED 수요가 좀 높아지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DDI 쪽이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LX 세미콘이 어떨 것이냐 이거보다도 시청자님의 탈출 전략에 계획을 맞추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비중 추가 의견은 10%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 반등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단기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즌 거의 손실이 5%권 이내로 줄일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빠져나온 다음에 한숨 돌리고 가는 전략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 반등가 1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일 주가 좀 밀린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명절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명절 앞두고도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찐 반등이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라는 게 명절 앞두고 좀 주가 밀리면 조금 사시고 한 5%. 또 2월에 FOMC가 또 있습니다. FOMC 또 조금 밀리면 내용이 뭐 긴축적인 이야기라든지 매파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한 5% 정도
좀 시간을 시납으로 두시고 천천히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이 추가 매수, 2번이 버티기, 3번이 손절이었는데 전문가님의 선택은 추가 매수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추가로 더 사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11만 원에 맞추고 11만 원 반등 오면은 빠져나오는 전략인데요. 시청자님 좀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추가 매수는 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여력은 있어요. 아, 네.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좀 분할 매수하자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저기 예. 그 기간은 한 기간. 얼마 정도 갈까요? 반등 11만 원 올 때까지 예.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이게 예,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 뭐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과 경기 침체 업황까지 이제 IT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증시 바닥은 그 3월까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바닥. 그다음 경기 침체 바닥은 저는 2분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6월달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을 좀 봐야 되고 저 OLED 수요 쪽, POLED 수요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증시 바닥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경기 침체 바닥 국면에서 회복하는 기간은 2분기, 3분기 때문에 이 지금 LX 세미콘의 주가가 아마 3월부터 조금씩 반등세를 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주가가 6개월 선방이니까. 근데 그때 반등을 쓴다고 해서 바로 11만 원에 흘러가실 것 같지는 않고요. 보유 기간을 제가 봤을 땐 한 9월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한 번 또 상담 전화가 채택이 되시면 그때 또 업황이 변할 수 있거든요. 11만 원 정도에 올라왔을 때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또 여실히 봐야 됩니다. 최근에 LX 세미콘은 수급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 기간은 지금부터 9월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게 잡으셨지 굳이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예. 이 종목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X 세미콘 봐드렸습니다. 종목이 내용이 없으면은 추가 매수하라고 전문가님이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래도 시간 투자와 또 어느 정도의 이 매매 스킬을 발휘한다면은 충분히 또 효율적인 엑시트 탈출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에서도 실리콘웍스 예전의 이름이 LX 세미콘 예전 이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고요. 종목 얘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으로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신강금님, 종목명 3,000당 제약이고요. 매수가는 48,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3,000당 제약 종가 45,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약 한 달 전쯤 되신 것 같은데요. 3,000당 제약은 제약주 중에서도 복제약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작년 11월쯤에 안과질환 치료제 판권 계약 모멘텀 나오면서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상당히 견조한 기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지난달에 3,000당 제약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K캡에 대한 특허 소송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 나왔습니다. 관련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3,000당 제약은 올해 임상 3상 실험이 이제 아일리아 쪽에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고 우리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안과형 제품은 제네릭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되진 않습니다. 3,000당 제약을 이제 보게 되면 작년에는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요. 재작년하고. 그나마 올해는 좀 실적이 좀 받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재무나 이런 거는 3,000당 제약 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채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가 날짜를 금방 확인해 보려고 언뜻 확인이 안 되는데 2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2월 달이 뭐냐? 중국 쪽에서 2천억 투자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인슐린 쪽인데 해명 공시를 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좀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3,000당 제약 주가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랐거든요. 투자 유치 2천억 받고 지금 해명 공시 내라고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임상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특히나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 쪽 주가가 올랐는데 수급도 요새 보게 되면 괜찮고요. 내용도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좀 달려드는 모습인데 그리고 뭐 지금 모멘텀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뭐
기관 행보 모습이라고 이거는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26,000원부터 5만 원까지 거의 80% 가까이 오르고 조정이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기관 행보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해명 공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보야 되겠어요. 삼성당 제약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삼성당 제약도 예전에 애플카처럼 공시를 분명히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 저는 주가는 100% 내린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풍문 공시에 관해서 분명히 2천억 투자 유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액수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당 제약의 5 라인으로 돌아왔을 때 어떠냐? 바이오시밀러 쪽 아일리라든지 아까 뭐 안과형 제품, 제네릭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슐린 쪽도 이쪽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솔직하게 삼성당 제약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48,000원의 비중 20%를 사신 거 보면 분명하게 삼성당 제약의 기술적인 기간 횡보의 모습을 보시고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굳이 제약 바이오에 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우려감을 갖고 있는 요소는 약간 대외적인 요소죠. 너네가 투자 2천억 받은 거에 관해서 해명 공시를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지금 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삼성당 제약을 들어가 봐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부분만 좀 조심한다면 주가는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좀 보게 되면 55,000원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 55,000원 이제 돌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쉽사리 돌파는 좀 솔직히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이제 55,000원에 또 올라가고 나면 기간 행보나 조정이 한 차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단기 반등 목표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26,000원부터 5만 원까지 튄 상태에서 기간 행보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버리게 되면 61선까지 조정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단기 반등 목표가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목표가로 저는 56,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일단은 수익 내실 수 있는 가격으로 목표 주가 설정됐습니다. 48,000원대 사셨는데 56,000원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 2천억 인슐린 관련해서 투자 유치 받았는지 이 부분이 벌써 2년이 넘은 내용이네요. 2021년에 보도 나오고 나서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는 2월 3일까지 재공시해야 되거든요. 직전에 나왔던 공시에서는 일단은 미확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공시만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네요. 2월 3일까지 재공시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인 이슈라는 점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감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5G 한번 볼까요? 조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1,1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8%인데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게시판에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솔리드 연말 연초에 5G 관련해서 한 차례 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높은 가격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사실 손실 규모가 꽤 크게 나 있는 모습인데요. 바닥에서 5G 올랐다고는 해도 아마 포트폴리오에 5G 종목 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일 겁니다. 크게 좀 손실을 내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솔리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조이님께 좀 현명한 투자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비중은 8%입니다. 전문가님. 이건 이제 공개방송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인빌딩 중계기 쪽으로 솔리드면 공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유럽 쪽에 뭐 노이즈도 많았습니다. 재판도 있었었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수주도 많이 따왔었고 올해는 실적이 솔리드도 좋아졌거든요. 이 차트 보시면 HFR 차트인데 우선 인빌딩 중계기의 대장주는 HFR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요즘에 그 중소형 종목들 뭐 다선 네트워크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단기 반등세를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냐. HFR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때 목표가를 신고가 언저리까지 드렸거든요. 이제 추세 돌파라고 하는데 36,000원의 추세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이건 성공을 했죠. 신고가 언저리 도달하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세가 나왔고 솔리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솔리드는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자리 쪽이거든요. 지금 뭐 3,900원에서 쉬지 않고 6,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솔리드에 대한 인식도 뭐 인빌딩 중계기의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주장관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인식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5G 섹터 자체, 우리 특히 이제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5G에 많이들 물려 계신데 뭐 5G 섹터 자체에 대한 선입견은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는 늘 말씀드리지만 5G가 안 되면 다른 산업군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종 산업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5G인데 이것이 안 되는데 원격 의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자율주행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분명히 이 업종은 이 섹터는 좋은 군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에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증명을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의 행보를 봤을 때 5G에 좀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의 어떤 스타일도 그렇고 뭐 인도 쪽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뭐 일본 쪽까지 조금 약간 러브콜을 좀 보내는 이런 움직임 같습니다. 뭐 솔리드의 삼성향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인빌딩 중계기 쪽으로 봤을 때 솔리드의 올해, 작년이죠. 작년 실적도 좋아졌고 올해도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뭐 증권사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작년만큼 실적 가이던스를 쓴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배째까지 내려왔거든요. 주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비중이 8%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5G를 이제 가져가실 때 투자 기간은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군이 돌아가는 형태를 좀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들 이런 틈바구니들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반도체냐, 2차 전지냐? 뭐 이런 굉장히 그 좀 심오한 질문은 아니고 스타일의 성향 질문을 들어봤는데 두 업황 다 괜찮죠 지금은. 하나는 바닥 국면, 하나는 조정 국면. 이런 성장주의 틈바구니가 많은데 번외로 지금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뭐가 있냐. 올해 뭐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리오프닝 여기를 좀 제어가 나면 저는 5G랑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로봇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비중이 8%면 자금 여력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는 5,400원까지 좀 열어두고 비중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5% 정도는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3% 정도는 좀 맞추셔가지고 뭐 여력이 된다면 8% 해가지고 사실은 단가를 확 낮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10,000원이니까 뭐 5,800원에 산다고 생각하면 7,900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손실 없이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그 매물대가 가장 두껍습니다. 7,000원대. 여기까지 좀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반등세는 실적이 잘 나온다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큰 수익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지금은 손실을 줄이는데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최종 매도 목표가는 현재로서는 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G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이런 전략을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목별로는 좀 달라야 될까요? 종목별로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형주 쪽에서 뭐 HFR이랄지 뭐 이노바이러스, RFHIC 쪽은 좀 좋게 보는 쪽이고 소형 종목 중에서 RF 머트리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도 좀 좋게 보는 쪽입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5G로 나온 게 아니고 레이저4로 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엉뚱한 뉴스 모멘텀을 갖다 붙였는데 뭐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무인기를 격추하는 레이저4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화는 좀 필요한데 정말로 5G 관련된 수주라든지 어떤 실적 모멘텀과 연관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해서 솔리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는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쪽에 이제 법인을 갖고 있는데도 여기도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선별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인빌딩 중계기 쪽은 제가 봤을 땐 앞으로 흐름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5G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한 번쯤은 매매해 보셨던 분들이 많으신지 여러 가지 5G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조이님 지금 보고 계시죠? 진단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주시네요.
잘 나와 보세요. 그래도 비중이 좀 높지 않으시니까 충분히 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종목 상신 EDP 알아보겠습니다. 18,21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1%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중이 많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연락을 좀 주시네요. 이번 반등 시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길게 보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유 전략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여러 가지로 좀 방법을 열어두고 계신 분 같은데 상신 EDP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벌써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올라왔었나요? 저는 이 종목은 매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 2차 전지는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LNF,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신흥 SC, 상신 EDP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까지 했는데 결과물은 다 괜찮았고 상신 EDP도 캔 케이스를 만드는 쪽인데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우선 이제 SDI 향 쪽으로 삼성 향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SDI 향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기업들이 에코프로 BM, 양극재 쪽에서는 그 다음에 신흥 SC 부품 쪽에서는 캔 케이스 쪽에서는 상신 EDP, 장비업체 쪽에서는 하나기술. 다 뭐 배우에서 한다 나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상신 EDP의 밸류에이션은 부담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배도 안 되는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 지금 뭐 18,000원 올려놓으셨는데 좀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주가에. 좀 차분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작년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 주도주로서 역할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 많이들 그 조금 달려드셨어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갑자기 SDI하고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갔는데 흐름을 2차 전지는 잘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까지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면 시발점으로 돌아오는 또 회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어떤 반등세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반도체의 어떤 바닥권에서의 반등과 2차 전지의 반등을 비교했을 때 반도체가 좀 더 빠르거든요. 2차 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반등세가 나오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다 1월 30일 날쯤 끝나고 물량 수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분기 정도부터 좀 반등세가 확실히 좀 나올 것 같고요. 작년 한 해를 지배했던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중 추가 의견을 해도 되느냐 이런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는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박스권 하단을 보시게 되면 14,000원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비중 추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올드해 보이거든요. 요즘에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이나 기관 행보로 갔을 때 하단이 약간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마켓과 시장과 어떤 연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차이가 좀 있거든요. 동상이몽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등락 과정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터 이제 진입은 하시되 여력을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은 20%까지 추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레인지 범위를 추가 매수 하시는 가격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4,000원부터 13,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적극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고요. 9% 정도 추가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단가가 한 16,000원까지 내려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장기간 연말까지 좀 보유했을 때 신고가 도전을 한번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유해도 주가 수익률이 20-30%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1년에 종목 뭐 20% 정도 비중 보유해가지고 30% 수익 내는 거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유동성 공급 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뭐 연말까지 보유해가지고 상신 EDP로 30% 이상 수익률 누린다. 충분히 잘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상신 EDP였습니다. 이분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평균 매수, 하지만 매수의 기술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16,000원으로 맞춰주시면은 신고가 새로 쓰는 그 가격대에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있었습니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좋은 날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데 전문가님 이렇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산업이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좀 전에 봤던 5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게시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500년 가지고 있으면은 꼭 당연히 수익을 낼 거다. 이야기인 즉슨 산업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데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장기 전략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2차 전지에 관해서 성장성은 2025년까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25. 우선 여러분들이 아는 전고체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소재 업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우선 안 좋은 쪽은 전고체 시장이 도래하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은 저는 온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화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엣지 부분에 계속 화재가 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도 만드는 거고 캡 어셈블리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 전고체 시장은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가 오게 되면 우선 분리막부터 가장 먼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장기 투자해 가는데 소재 업체들에 관해서는 분명히 기간을 좀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성장성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 이후에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단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가의 등락 과정을 겪을 때 손절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손절 안 하고 버티는데 그런 분들은 10% 미만이에요. 네, 주식시장에서 네. 늘 승자는 소수일 뿐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을 해가실 때 네. 소재 업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고뇌를 좀 해보시고 배터리 3사 셀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2차 전지로 단기에 예전같이 큰 수익 내겠다는 분들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처럼 오랜 기간 묻어두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게시판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이미 화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뿐이다.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의견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요, 내일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또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현명한 전략 알려주세요. 우선 어제 제롬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그 내용 나온 걸 봤는데요. 굉장히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인데 아무래도 그 마켓과 연준의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압박이 여러모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그 해석을 주관적으로 좀 해보자면 우리도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다. 근데 정치적 독립성을 좀 보장해 다오.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투심의 방향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좀 항변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정책적 완화 기조, 통화정책적 완화 기조를 조금 빨리 펼칠 수도 있다는 이런 속내가 좀 저는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문으로 해석을 좀 봤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뭐 내일 하루 쉬어가겠죠. 밤에 10시 반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쉬어가는 장세가 좀 연출될 것 같은데 변동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이렇게 40년 만에 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그 비난은 연준이 오로지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침체를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저는 여기에 분명히 한 표를 두고 있거든요. 연준이 의도한 겁니다. 정말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지갑 좀 그만 열어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내린다고 보여지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적정 범위를 정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면 물가가 분명히 내려온다는 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기대치만큼 이제 부합하는 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변곡점에 도달을 했거든요. 2400선 안착을 하게 되면 뭐 2500선을 좀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정전에 좀 빠질 것 같은데 요즘의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뭐 등등의 과장은 $1 환율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1 환율이 좀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코스피가 장대 양봉이 크고요. 23원 떨어졌을 때 이틀 전에 2.6%가 올랐거든요. 변동폭에 따라서 양봉의 크기, 음봉의 크기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1 하락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00원대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 업황 섹터가 바닥 국면을 좀 지나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디램 반도체 가격도
바닥 찍고 DXY 지수 보게 되면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 국면을 지나가는 쪽이니까 인내심을 좀 더 가지시고 주식 투자할 때 뭐 떨어진 걸 어찌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부품,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역시나 이 세 가지는 주도 저팡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좀 선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빠졌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좀 빠졌는데 올라가는 기업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쪽에 관심을 좀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완성차,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뭐 어떤 쪽 좀 더 보세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명신이라든지 뭐 등등 화신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선별화가 필요한데 기아 쪽보다는 현대그룹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듣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저녁 8시에는 김민준 전문가의 시장관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유튜브와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쪽에서 동시 송출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수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상승을 이끌 찐 수혜주 어떤 종목일지 김민준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핵심 종목 이 시간에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도 기분 좋은 하루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